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DSBA 연구실 석박통합과정 이유경입니다. 오늘 발표할 논문은 EARNY라는 논문이고, 이 EARNY 논문 같은 경우는 Informative Entity들을 고려한 랭귀지 모델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앞서서 시퀀스 레이블링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나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퀀스 레이블링은 굉장히 티피컬한 태스크 중에 하나입니다.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10개의 태스크가 굉장히 유명한 NLP 태스크 중에 하나이고, 이 시퀀스마다 레이블이 되어 있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 시퀀스는 센텐스 단위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다큐먼트 단위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NER의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센텐스는 토큰들의 이제 시퀀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토큰마다 레이블이 붙어 있는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반면에 서머라이제이션 같은 태스크에서 다큐먼트 단위로 시퀀스 레이블링을 정의하기도 하는데요. 정석적으로 서머라이제이션 자체가 항상 시퀀스 레이블링 문제로 정의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논문들의 인트로덕션을 읽어보면 서머라이제이션 논문에서 extractive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센텐스가 extractive 서머라이제이션에 포함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로 레이블을 달아놓고 이를 시퀀스 레이블링 문제로 간주하는 논문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 시퀀스 레이블링은 사실 특정 큰 분야라기보다는 인포메이션 익스트랙션 하에 두 가지 세분 분야 중에 하나인 것으로 이제 이해가 됩니다. 사실 인포메이션 익스트랙션이라는 것은 특정 태스크에서 혹은 특정 문장에서 중요한 정보들을 잘 뽑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개념 아래서 나온 태스크인데요. 이 인포메이션 익스트랙션은 시퀀스 레이블링 혹은 시퀀스 제너레이션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시퀀스 레이블링은 BIO 태깅을 하거나 아니면 스팬 익스트랙션 같은 것을 진행을 하고요. 혹은 시퀀스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는 카피 베이스드 메커니즘을 이용을 합니다. 여기서 카피라는 것은 인코더에 있는 내용을 디코더에서 충분히 반영해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포인터 네트워크를 쓰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스팬 익스트랙션 같은 경우는 이제 BIO 태그를 거는 것처럼 토큰 하나하나마다 뭔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니지만, 스팬이 시작되는 위치와 그러니까 끝나는 위치 두 가지에 대해서 시퀀스의 레이블링이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퀀스 레이블링의 범주로 보는 논문들도 있습니다. 인풋 텍스트 정보를 그대로 추출해내는 것이 이 시퀀스 레이블링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고요. 대신 비교적 성능이 낮고 조금 간단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코더만 있을 때 이 시퀀스 레이블링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적게 걸린다는 장점이 존재하고요. 시퀀스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인풋 텍스트의 정보를 기반으로 텍스트를 생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유연하고 성능이 높다라는 장점이 있고, 하지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얼니라는 논문을 소개할 때 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미리 드렸냐면, 결국에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 랭귀지 모델링을 풀어낼 때 어떤 엔티티들, 어떤 정보가 더 중요하느냐를 미리 아는 것은 굉장히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포메이션 익스트랙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어떤 엔티티가 중요한지 정보를 알고 있으면 이 엔티티의 정보를 포함한 랭귀지 모델링을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이고요. 실제로 이 익스트랙션 자체를 어떤 방식으로 해내는지가 시퀀스 레이블링 혹은 시퀀스 제너레이션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서서 인트로덕션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할 논문은 EARNY라는 논문이고, Heterogeneous Information을 활용한 랭귀지 모델링입니다. 이 EARNY라는 것은 결국에는 버트 패밀리 중에 하나이고요. 이 버트 패밀리에서 굉장히 친숙한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다는 것을 아실 텐데요. 엘모나 빅버드, 그리고 EARNY, 버트와 같은 이 모델들은 이미 랭귀지 모델의 네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그림도 많이 보셨을 텐데, 실제로 이 버트를 기반으로 해서 나온 여러 가지 랭귀지 모델들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만들어졌던 게 아마 2019년쯤이기 때문에 지금 나온 모델들을 모두 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이 칭화대에서 나온 EARNY 논문이고요. 실제로 바이두에서도 EARNY 논문을 발표를 하는데,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지만 사실 목적성이나 널리지에다가 마스킹을 하는 방법 자체는 비슷합니다.
최근에 1.0부터 3.0까지 계속 발전되고 있는 논문은 바이두에서 낸 얼니이고,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칭화대에서 나온 얼니 논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살짝 다르기 때문에 실제 검색을 해보면 두 가지가 좀 혼용되어서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제가 어떤 부분이 이제 바이두의 얼니고 어떤 부분이 칭화대에서 다루는 얼니인지를 좀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흐름을 그래도 1.0부터 3.0까지 언급을 드리는 이유는 1.0의 아이디어는 바이두와 칭화대에서 냈던 얼니가 굉장히 비슷한 컨셉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이제 바이두에서는 2.0과 최근엔 3.0 논문까지 발표를 했고요. 먼저 1.0 같은 경우는 널리지 그래프와 랭귀지 모델을 접목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KG의 인포메이션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모델에 인젝트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2.0에서는 여러 가지 태스크를 학습하는 Continual Mask Training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3.0에서는 Universal Representation을 좀 제안을 하고 이 태스크 스페시픽한 레프레젠테이션을 추가적으로 같이 적용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에서는 굉장히 큰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롱 시퀀스의 텍스트도 다룰 수 있다는 것이 이 얼니 모델에서 조금 더 발전된 형식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다룰 논문은 1.0에 대한 얼니이고요. 실제로 이 1.0이라는 개념이 바이두에서 나오는 거지만 저는 칭화대에서 나온 얼니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할 논문의 이 얼니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이 텍스트 인코더가 어떻게 생겼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이 텍스트의 인코더는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서 설명을 합니다. 원래 인코더를 그냥 인코더라는 단어로만 부르지만 이 논문에서는 텍스트 인코더와 널리지 인코더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요. 이 두 가지에서 각각 정보를 얻었고 이 텍스트에서 정보 그리고 엔티티에서 얻은 정보를 잘 어그리게이션 하는 것 자체를 널리지 인코더에서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면서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봤을 때 이런 널리지를 더하는 인코더 자체가 굉장히 흔한 개념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처음으로 이 널리지를 정확하게 더하는 랭귀지 모델을 선보였기 때문에 2019년 당시에 굉장히 의미 있는 논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얼니의 모티베이션 같은 경우는 기존의 랭귀지 모델은 익스터널 인포메이션을 다루기엔 좀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물론 기존에도 익스터널한 인포메이션을 고려한 랭귀지 모델이 제한되기는 했었지만 이 얼니 같은 경우는 프리트레이닝 단계에서부터 새로운 정보들을 좀 잘 주입할 수 있도록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모델들보다 조금 더 디테일이 강한 모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Structured Knowledge를 Lexical, Synthetic Information과 함께 학습하기가 어려웠다라는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Knowledge Driven Task를 위한 LM이 필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잘 반영할 수 있는 랭귀지 모델을 제안했다는 것이 가장 큰 컨트리뷰션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왼쪽에서 보시는 예제처럼 다음과 같은 밥 딜런에 대한 문장들을 이제 랭귀지 모델에 넣을 경우에는 엔티티 정보가 모두 언론으로 치환될 수 있다라는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는 밥 딜런이라는 이 단어는 랭귀지 모델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그냥 사람 이름이기 때문에 대치되거나 혹은 언론 토큰으로 인식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미리 널리지 그래프에서 인지를 하고 있으면 이 엔티티의 정보를 조금 더 활용을 해서 더 좋은 랭귀지 모델 아웃풋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얼니는 여러 가지 컨트리뷰션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Structured Knowledge Encoding이라는 컨트리뷰션입니다. 텍스트 안에 있는 Named Entity Mention과 KG의 엔티티를 얼라인해서 정보를 획득합니다. 그리고 기존 모델인 이 트랜스2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엔티티를 위한 임베딩을 진행하고 엔티티 레프레젠테이션을 기존 모델에 적절히 통합시켰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존 모델은 버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컨트리뷰션은 Heterogeneous Information Fusion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버트의 프리트레이닝과 엔티티를 위한 오브젝티브를 추가하기 때문에 엔티티를 위한 프리트레이닝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추가 레프레젠테이션을 고려하기 위해서 새로운 오브젝티브를 제안을 해서 individual vector space를 적절하게 퓨전했다는 것이 또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엔티티의 representation과 토큰의 representation을 더하는 이 작업은 knowledgeable language representation을 생성할 수 있는 이제 근거가 되고, 이 적절하게 생성한 외부로부터 얻은 정보들이 결국 랭귀지 모델에 잘 학습이 되기 때문에 이 포인트들이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실제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인포메이션이 이제 익스터널한 인포메이션을 더해서 더 성능이 높아질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랭귀지 모델이 더 잘 워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related work를 살펴보면 기존의 이제 related work가 2019년 논문이 기준이기 때문에 조금은 올드한 related work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feature based approach라고 나오는 부분인데, 워드를 기반으로 사실 representation을 뽑아내는 모델들이 존재를 했고, 인풋 단어에서만 피처를 적용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였습니다. 엘모 같은 모델은 워드의 컴플렉스 피처를 뽑아내는 모델이었기 때문에 이 엘모 모델의 컨텍스트 어웨어 워드 임베딩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지금 현재 2019년의 시기임을 고려를 해야 되는 논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파인 튜닝 어프로치들이 존재를 하는데, 추가적인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 없이 프리트레인드 모델만을 사용하는 방법이고, 이 아래에 있는 ULM fit 그리고 GPT 버트 등이 이 파인 튜닝 어프로치에서 나오는 논문들입니다. 다시 생각을 잘 해보면 기존에는 파서라는 것들이 존재를 했고, NLP에서 좋은 파서를 사용을 해서 이 피처들을 적절하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델 프레임워크에 적용시키는 것이 굉장히 흔한 제너럴한 어프로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버트 같은 좋은 모델들이 나오고 나서는 굳이 우리가 외부에 있는 파서나 혹은 여러 가지 인베딩 단을 건드려서 인풋에 피처를 더 추출해서 넣어주는 작업, 디펜던시 파서를 사용을 하는 그런 작업들이 진행을 하지 않고, 이 버트라는 모델 자체가 신테틱한 정보까지 전부 다 인코딩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2019년, 2018년을 기점으로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들이 기존의 얼니 논문이 발표될 때 문제가 됐었고, 이 두 가지 어프로치의 모델 전부 다 incorporation of knowledge information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할 얼니에서 이제 노테이션 몇 가지를 정리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토큰의 시퀀스도 있고 엔티티의 시퀀스도 있다. 이 두 가지를 포인트로 잡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보켓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토큰의 시퀀스를 다루는 굉장히 제너럴한 폼으로 알고 있고, 이 엔티티 같은 경우는 knowledge graph에서 등장하는 엔티티들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전부 다 나오는 이 knowledge graph가 굉장히 큰 경우에는 모든 엔티티를 다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의 일부만 사용한다라는 것이 논문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또한 보캡과 이 엔티티의 정보를 얼라인먼트하는 이 함수 하나가 존재하게 됩니다. 모델 아키텍처를 살펴보면 실제로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는 않고 지금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단순한 논문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확인해 보아야 할 부분 중에 하나는 K 인코더의 인풋에 엔티티 인풋이 들어가고,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이 토큰 인풋은 토큰 인코더, 이 텍스트 인코더를 통해서 먼저 추출이 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텍스트에 인코딩된 값과 엔티티에 인코딩된 이 인베딩 값을 퓨전해주는 역할이 이 knowledge 인코더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얘를 조금 더 크게 살펴보면 들어오는 토큰의 인풋과 엔티티의 인풋이 이렇게 존재를 할 때 멀티헤드 어텐션을 수행해서 나온 이 아웃풋 값, 이 라인에 있는 이 아웃풋 값이 결국에 특정 워드와 얼라인먼트 되어서 인포메이션 퓨전이 일어나는 형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의 인코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textual 인코더는 T 인코더, 그리고 knowledgeable 인코더는 K 인코더라고 명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인코더는 토큰으로부터 베이직한 렉시컬 신테틱 인포메이션을 추출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knowledgeable 인코더 같은 경우는 extra token oriented knowledge와 textual information을 결합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토큰에 대한 heterogeneous information representation을 생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heterogeneous information이라는 것은 토큰과 엔티티에서 추출되는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는 성질이 다를 것이라고 가정을 해서 heterogeneous information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벡터 스페이스로부터 만들어지는 레프레젠테이션을 유나이티드 피처 스페이스로 통합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고 이것을 위해서 인포메이션 퓨전이라는 어그리게이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어그리게이트 하는 게 굉장히 복잡하거나 이런 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이 논문 자체가 어렵거나 굉장히 복잡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텍스처 인코더에서 사용하는 값은 이 워드 각각의 토큰마다 나오는 것을 인코더에 태워서 나오는 이 W1부터 WN까지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knowledgeable 인코더 같은 경우는 이제 K 인코더를 통과하는 이 워드의 representation 그리고 이 entity의 representation을 넣어서 마지막으로 퓨전된 값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K 인코더에는 두 가지 값이 다 들어가는 상태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고 여기서 나오는 E1부터 EM까지는 트랜스2라는 모델에서부터 얻은 임베딩입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이 트랜스2라는 것은 엔티티의 정보를, 엔티티의 임베딩을 뽑아내는 굉장히 베이직한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이쪽 분야를 하시는 분들의 말에 의하면 최근에 나온 논문들은 이 트랜스2보다 훨씬 더 발전된 형태의 여러 가지 임베딩 뽑는 모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해당 모델은 2019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고 심플한 모델의 임베딩을 사용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 논문을 읽어보시면 이 개념 자체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보를 추출해낼 때 이 정보를 트리플렛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헤드, 릴레이션, 테일 이 세 가지의 조합으로 트리플렛이 만들어집니다. 이 헤드와 이 테일이라는 아규먼트가 존재를 할 때 이 두 가지 사이의 릴레이션을 정의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릴레이션이 되고요. 이 헤드와 릴레이션을 더한 벡터가 테일과 가깝도록 학습하는 굉장히 간단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사용하는 것은 특정 엔티티가 트랜스2, 학습되지 않은, 그러니까 학습이 이미 다 된, 더 이상 학습을 진행하지 않는 트랜스2라는 모델에서 인퍼런스를 해서 얻는 값이라고, 피처 익스트랙션 된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knowledgeable encoder에서 결국 수행하는 것은 엔티티가 있을 때는 엔티티를 포함을 해서 인코딩을 해주고 엔티티가 없을 때는 엔티티를 제외하고 인코딩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번, 3번, 그리고 n번까지는 엔티티가 없어서 결합을 하지 않는 형태를 보여주고 엔티티를 가지고 있는 1번과 4번 같은 경우에는 이 HJ와 EK라는 것을 따로 정의를 해서 두 가지를 고려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HJ는 결국에 나오는 이 엔티티의 값과 워드에서 나오는 값을 모두 다 결합해주는 형식으로 히든 레프레젠테이션을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pre-training for injecting knowledge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injecting knowledge 같은 경우는 결국에 이 마스킹 단에서 pre-training 하는 마스킹 단계에서 어떤 식으로 knowledge 마스킹을 진행하느냐에 대해서 포인트를 둔 분야이고요. 랜덤하게 토큰 엔티티 얼라인먼트의 마스킹을 진행을 하고 엔티티에만 진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원래 우리는 랜덤하게 특정한 토큰을 대치를 하고 그 토큰을 맞추는 과정을 진행을 했었는데 실제로 knowledge 인젝팅을 위해서는 특정 knowledge 마스크에다가만 이제 MLM을 수행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여기서 추구하는 injecting knowledge라는 개념입니다. 첫 번째는 5% 정도는 이제 랜덤리하게 change 엔티티를 진행을 하고 두 번째는 마스킹 자체를 좀 엔티티 자체를 마스킹을 하는 과정이라 MLM과 거의 유사하지만 엔티티에다가만 마스킹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는 마스킹을 진행하지 않고 학습을 하는 것이 이제 프리트레이닝 단계에서 수행하는 것이고 다만 구분해야 될 것은 아래 바이두의 얼니와 이제 제가 말하는 지금 얼니는 다른데요. 바이두 같은 경우는 베이직 레벨의 마스킹 혹은 엔티티 레벨의 마스킹, 프레이즈 레벨의 마스킹 이 세 가지를 모두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마스킹을 진행을 하고 성능을 체크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조금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스페시픽 태스크에서 파인 튜닝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수행을 하느냐를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원래 같은 경우는 이 CLS 토큰을 앞에 붙이고 특정 문장의 토큰을 나열한 다음에
이제 separate 토큰을 붙여서 진행을 하는 식으로 태스크를 수행을 하는데, 오늘 여기서 메인으로 실험할 것은 entity typing과 relation classification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태스크에서는 몇 가지 새로운 스페셜 토큰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entity typing 같은 경우는 엔티티가 어떤 종류인지를 파악하는 태스크이기 때문에 엔티티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먼저 타이핑을 해주는 이 스페셜 토큰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relation classification 같은 경우는 헤드와 테일이 있을 때 이 두 가지의 릴레이션을 파악하는 태스크이기 때문에 헤드의 위치가 어딘지, 엔티티 중에서 이제 테일의 엔티티가 어딘지를 스페셜 토큰을 이용을 해서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 익스페리먼트는 메인으로는 엔티티 타이핑 그리고 릴레이션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을 하고 있지만 제가 이제 칭화대의 얼니를 선택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두 가지 논문은 굉장히 유사한 시기에 발표가 되었고 거의 동일한 시기에 나왔다고 봐도 될 만큼 간격이 거의 작습니다. 하지만 지금 봤을 때는 바이두 얼니가 굉장히 계속 발전을 해온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칭화대의 얼니를 선택한 이유는 실험 대상이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이두 같은 경우는 가장 첫 번째 나온 1.0 태스크에서는 뒤에서 나올 글루 벤치마크에 대한 실험을 전혀 진행을 하지 않고 6가지 차이니스 NLP 태스크에 대한 실험을 가장 메인으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제너럴한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논문이긴 합니다. 따라서 저는 영어에 대해서 수행을 하고 있는 이 칭화대의 얼니를 사용을 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성능을 보시면 이 태스크에서 두 가지 데이터셋을 활용을 하는데 figure라는 데이터셋과 open entity라는 데이터셋을 사용을 합니다. 실제로 비교를 할 때는 항상 이 분야에서 사용되는 좀 좋은 모델들과 버트 그리고 얼니를 비교를 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가장 포인트를 맞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벤치마크 모델보다 더 좋으냐도 보고 있지만 버트보다 더 좋으냐를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얼니가 결국에 랭귀지를 인젝션 할 때 사용되는 기본 모델로 버트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결과를 좀 요약을 해보면 버트보다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knowledge information이 성능 향상에 큰 도움을 주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게 버트를 사용을 해서 이 피거를 실험을 했을 때 그리고 오픈 엔티티를 실험을 했을 때 유의미한 성능 향상이 많이 보였기 때문에 실제로 버트 기반의 모델에서 knowledge information을 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relation classification 태스크인데요. 여기서 사용하는 두 가지 데이터셋이 존재를 하고 이 두 가지 데이터셋에서 확인해 보아야 될 것은 베이스라인보다 훨씬 더 높은 성능을 보이고 이 heterogeneous information fusion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버트 같은 경우는 relation classification에서 낮은 성능을 보여줬다는 것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실제로 데이터셋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에서도 얼니 모델은 오랫동안 학습을 하지 않고도 어느 정도 좋은 성능을 달성했다는 것이 좀 되게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이고요. 이제 어노테이션 된 데이터가 많지 않은 굉장히 작은 상황에서도 이 PLM이 잘 사용될 수 있다는 것도 같이 시사하고 있다는 것이 이 얼니 모델의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결국에 이런 특정한 스페시픽한 태스크에서 좋은 성능을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글루 벤치마크에서 어떤 성능을 드러내는지가 사실상 다른 논문, 제너럴한 논문들과 비교할 때 가장 좋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얼니는 이 엔티티가 중요한 태스크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계된 논문이기 때문에 꼭 글루 벤치마크에서 좋은 성능을 달성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글루 벤치마크를 살펴보면 사실 이 태스크 자체가 knowledgeable information 자체가 중요한 태스크로 이루어진 데이터셋은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얼니는 버트 베이스와 컴패러블한 성능을 보였다는 것 자체로도 굉장히 재미있다라는 실험 결과로 이해가 되고요. 보통은 새로운 인젝션된 인포메이션이 들어간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는 일반화 성능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얼니 같은 경우는 heterogeneous information fusion을 통해서 이 textual information이 더 이상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을 또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첫 번째 나오는 이 knowledgeable information을 잘 학습을 했고 추가적으로 이 textual information 자체도 잃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얼니는 knowledge information을 통합하는 랭귀지 모델을 제안을 하였고 엔티티를 위한 새로운 프리트레이닝 방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 엔티티를 결합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인코더를 사용을 해서 적절하게 인포메이션 퓨전을 진행을 하였고, individual vector space에서 학습된 heterogeneous information을 united space로 통합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때 말은 거창하지만 실제로 이 수식을 보면 하나의 리니어 레이어를 통과를 해서 두 가지 인포메이션 자체를 동일한 벡터 스페이스로 보내주는 코드가 추가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풋단에서 단순히 피처를 결합했던 모델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인풋 데이터셋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부족한 태스크들이 NLP에서는 아직 존재를 하는데, external information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 모델을 베이스로 사용을 한다면 좋은 논문 아이디어로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해당 논문을 소개해 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한 것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